그래서 사실 제시문을 읽으면 뭐야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충학습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공공선택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 첫 번째로 이제 뷰캐넌 털록 모델이 있습니다. 뷰캐넌 털록 모델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결정 비용이란 게 뭐냐?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과 시급한 사안으로 나눠봐야 돼. 얘들아, 중대한 사안은 어떠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야 되죠. 시급한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 참여자가 적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회에서 사안에 따라서 보면 어떤 거는 재적인원수의 과반수만 돼도 통과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재적인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 비용은. 그러니까 재적인의 과반수면 의사결정 비용이 적절하게 되는 건데, 재적인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면 의사결정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만장일치 그러면 의사결정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비용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 찬성자 비율. 찬성자 비율이 절반이냐 3분의 2냐 만장일치냐, 이거에 따라서 의사결정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요것과 반비례하는 게 외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비용.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개인이 감수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는 다 찬성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외부 비용이 제로예요. 반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은 반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찬성자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니?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이제 효율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비율,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을 합쳤을 때 그 비용이 가장 낮은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대한 사안이냐 시급한 사안이냐, 이걸 잘 구별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제가. 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5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개인들이 대안에 대해서 어떤 선호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대안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 A를 1순위, C를 3순위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B를 1순위, A를 3순위로 보는 사람도 있고, C를 1순위, B를 3순위로 보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선호도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지? 두 번째, 파레토 원리. 이거는 이제 집단과 개인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단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하면 집단의 최종적인 선택 또한 A보다 B를 선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 당연하다. 그지? 완비성과 이행성. 완비성은 모든 대안에 대해서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2, 3을 매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됐죠? 근데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A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는 거잖아. 북한이잖아. 북한 만장일치제. 실험님 나오셨습니까? 박수로 통과할까요? 네. 그게 만장일치제잖아요. 그죠? 북한은 맨날 박수 받치잖아. 그죠? 그게 만장일치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북한은 단일 후보입니다만은 B나 C의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얘로 만장일치를 했으면 B와 C의 선호 순서는 매길 수가 없죠. 그렇잖아. 모든 사람이 얘로 만장일치를 하는 순간 여기와 여기의 선호 순서는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비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완비성이란 건 A, B, C 모두 선호 순서를 매길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행성. 이행성은 A보다 B를 선호하고 C보다 A를 선호한다면 당연히 C보다 B가 선호해야 됨을 의미한다. 이거 3단문법이죠? 그죠? A보다 사람들이 B를 선호해. B보다 C를 선호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 A보다 C를 선호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제 이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립성. 이는 A와 B 간의 순위는 단지 A와 B의 비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지 제3에 대한 C가 등장했다고 해서 A와 B의 순위가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A보다 B가 더 좋은데 C가 등장했더니 갑자기 B가 더 좋아졌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선호에 C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비독재성.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죠. 민주주의는 뭐가 원칙입니까? 1인 1표가 원칙이에요. 근데 독재라는 것은 1인 다표죠.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주 비민주적인 겁니다. 자, 이런 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 이게 이제 5개인데, 불가능성의 정리, 눈치채셨겠지만, 이 5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인류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모든 의사결정 방법에서 이 5가지를 만족하는 방법은 없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불가능성의 정리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근데 사실 이제 EBS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사유 구성원 숫자가 2명 이상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떻게 증명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EBS에. 그래서 사실 제시문을 읽으면 뭐야,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보충학습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방법들이 다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사례를 가지고 증명해 봅시다. 첫 번째, 만장일치제. 만장일치제는 아까 5가지 중에서 뭐를 미충족한다고 그랬지? 예? 완비성이었습니까? 완비성 미충족이죠. 완비성 미충족. 그죠? A, B, C 중에서 A로 만장일치를 사람들이 했을 경우 B와 C의 선호 순위는 매길 수가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러면 완비성이 미충족됩니다. 자,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는 첫 번째로 뭐가 미충족되냐면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 있잖아요. 이게 미충족됩니다. 이게 미충족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미충족되냐면 이행성이 미충족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례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례거든요. 파레토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이거 보시면 금방 아는데 A는 사과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배를 가장 안 좋아해. B는 귤을 제일 좋아하고 사과를 제일 안 좋아해. C는 배를 가장 좋아하고 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비교 대상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1번은 사과와 귤로 해요. 사과와 귤로 하면 뭘로 결정이 되냐면 사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면 배를 결정해요. 그럼 배와 귤로 했을 경우 논리적으로 보면 뭐가 결정이 돼야 돼? 당연히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귤이 나온다는 거야. 이건 3단원법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행성이 미충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무제한성 왜 미충족되죠? 예? 지금 다수결이라는 것은 둘씩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3개인데 둘씩 비교하면 사과 귤 비교할 때 뭐야, 나는 배를 제일 좋아하는데 얘는 배를 고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호형의 무정성은 내가 선호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표현이 불가능해요. 배를 제일 좋아하는 C 같은 경우는 지금 1번 선택해서 선호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호형의 무제한성에도 어긋나고 이행성도 미충족한다. 요 원리는 아시죠? 요 원리. 이거 어떻게 하면 바뀌어? 순서 바꾸면 바뀌어요. 순서 바꾸면 바뀝니다. 우리 토너먼트 있잖아. 둘씩 붙는 거잖아. 토너먼트. 우리가 대진운이 좋다, 대진운이 나쁘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 붙는 순서 때문에 그러죠. 붙는 순서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됐죠? 그 다음.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계산법이라는 게 나와요. 보다계산법. 이 보다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걸 써놓은 이유가 보다계산법이라면 학생들이 자꾸 보다 좋은 계산법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써놨습니다. 보다라는 사람, 이 학자 이름입니다. 학자가 만들어낸 계산법이에요. 자, 100명이 정책 ABC를 선호평가합니다. ABC를 선호평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T1, T2, C3가 있는데 이건 지역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편해요. T1이란 지역에서는 35명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선호가 같아. 이렇게 생각합시다. T2는 45명이 사는데 다 선호가 같아. 됐지? T3는 20명이 사는데 다 선호가 같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지? 1선택은 3점을 주고 2선택은 2점을 주고 3선택은 1점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T1 지역은 선호도가 A, B, 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왜 105점이야? 35 곱하기 3을 한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그러면 B는 70점인 이유가 35 곱하기 1을 한 거죠? 그러면 얘는 35 곱하기 1이니까 여기는 35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선원수 1선택, 2선택, 3선택에 각각 점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에 곱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럼 되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이러면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비교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질 않아요. 이게.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냐? 완벽할 것 같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계산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정책 B가 결정나거든요. 정책 B가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정이 있어서 제 3선택을 빼버리는 거야. 요거를 1점짜리 빼버려. 요 제 3선택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C를 빼버리는 거죠. 3선택이라는 게 C를 빼버립니다. A, B, C 3개잖아. 3개 중에서 C를 빼버리고 A, B만 비교하게. 그래도 뭐가 결정이 돼야 돼? B로 결정이 나야죠. 아까 3개 비교할 때도 B로 결정 났는데, 그죠? 그런데 계산해 보세요. A로 결정 납니다. 이건 뭐가 미충족한 거죠? 뭐가 미충족된 거야? 예? 독립성이죠. 아니 A, B, C를 비교하다가 그지? C를 뺐어. 그렇다고 해서 A와 B의 선호가 바뀌면 안 되잖아. 아까 A, B, C 비교할 때 A와 B 중에서 사람들이 뭘 더 좋아했어? B를 더 좋아했잖아요. 근데 C를 빼버렸다고 해서 그 선호가 바뀌면 안 되잖아. 근데 바뀌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건 독립성을 미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LOA가 맞아요. 인류가 여태까지 개발한 방법 중에서는 어떤 정책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완벽하게 모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야? 정책을 결정할 때 뭐가 더 중요해집니까? 예? 토론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정부에서 했던 방법인데 원자력 발전선을 지을 것이냐 없앨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의 표본들을 이제 모아요. 그래서 표본을 이제 공정하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토론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 토론을 시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찬성 쪽과 반대쪽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가르쳐. 그럼 사람들이 없던 전문적인 지식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토론을 시켜. 그 다음에 다시 정책 결정을 투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결정했을 때랑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했을 때랑 결과가 같겠니 다르겠니?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방법, 합의와 조정, 그리고 모르는 건 또 배워가지고 다시 또 합의와 조정. 그지?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투표가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 문제 가볍게 풀어볼까? 넘어가기 전에. 자, 뷰캐넌과 툴럭의 입장 중에서 만장일치제는 의안 통과에 요구되는 찬성표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여러 의사결정 방법 중 뭐가 최대라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니? 의사결정 비용이니 외부 비용이니? 의사결정 비용이죠, 당연히. 아니, 만장일치제는 의사결정 비용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외부 비용은 이거 제로지요. 외부 비용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반대자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가 0인데 뭐, 외부 비용은. 그죠? 다 찬성인데. 그러니까 의사결정 비용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 다음, LO 입장에서 만장일치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성의 정리를 통해서 제시한 조건 중 뭐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이거 했죠? 만장일치는 뭐를 충족하지 못한다? 완비성이었죠, 완비성.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됐니?